충명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1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김성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일신라와 발해 남북국을 형성하다 단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교과서 18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던 대로 우선 흐름 요약을 본 뒤에 본문 내용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전 시간까지는 이제 삼국과 가야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보았고, 가장 마지막으로 전성기가 온 국가는 가야를 멸망시킨 신라라고 배웠습니다. 그 이후에 동아시아의 정세가 변화하게 됩니다. 먼저 이 고구려가 영토를 크게 넓힐 수 있었던 건 중국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 서로 싸웠기 때문인데, 이제 수나라가 중국 전체를 통일하게 되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수나라는 고구려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고구려는 오히려 단호하게 거부하였고, 이에 화가 난 수나라가 고구려로 쳐들어왔지만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에서 수의 침략을 막아낸 살수대첩을 일으키면서 이제 고구려가 회생하게 됩니다. 수의 뒤를 이은 당도 고구려를 위협하게 되었고, 고구려는 그에 대비하여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당나라 태종이 고구려에 직접 쳐들어왔는데, 고구려는 안시성 싸움에서 당을 물리치게 되면서 고구려의 안전을 보존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당나라는 삼국 중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한반도를 지배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는데, 이때 마침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의 공격에 시달리며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타파하고자 이제 귀족이었던 김춘추가 당으로 가서 나당 동맹을 체결하게 되었고, 나당 연합군은 백제와 고구려를 공격하여 백제를 먼저 멸망시키고 그 이후에 고구려를 멸망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당은 마침내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야욕을 드러내었는데, 그러면서 나당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라는 매소선과 기벌포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당 세력을 몰아낸 뒤 삼국 통일을 완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통일을 완수한 문무왕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죽은 뒤에 자신의 유해를 바다에 뿌려달라라는 유언을 남겼고, 그 유언에 따라 동해 일대에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신문왕은 장인이었던 김흠돌의 반역을 진압한 것을 계기로 진골귀족 다수를 숙청하여 왕권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중앙과 지방, 군사조직 등을 정비하게 되면서 통일신라의 정치체제를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됩니다. 또한 국학이라고 하는 학교를 설립하여 유교 능력을 갖춘 관리를 양성하여 자신의 왕권을 뒷받침하는 용도로 삼았고, 관리들에게 지급하던 모급을 폐지한 뒤 관료전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통일신라의 중앙통치 조직은 집사부라는 부서를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장관이었던 시중이 정치를 총괄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기존에 있던 귀족회의 및 그 대표자였던 상대 등의 권력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통치 조직으로 가면 통일 이후 신라는 전국을 9개 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사와 행정상의 요충지에 5개의 소경을 설치하게 됩니다. 소경은 경주가 동남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군사제도를 보면 중앙부는 구서당, 지방부는 십정이라 명칭을 하였는데, 특히 구서당에는 신라인 말고도 고구려, 백제, 말갈인까지 포함시키면서 민족을 융합하려는 의도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북쪽에서는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을 이끌고 동모산에서 발해를 건국하였습니다. 이들은 고구려를 계승하였다는 의식을 자주 보였는데, 먼저 일본에 보낸 국서에 자신들은 고려 그리고 고려 국왕 이러한 명칭을 사용하였고, 지배층의 대다수가 고구려인이었으며 발해 문화에는
고구려의 방식이었던 온돌 양식으로 집을 지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조영의 뒤를 이은 무왕은 당과 대입하였습니다. 장문휴를 시켜 당나라 산둥반도를 공격하기도 하였고 당에 맞서 독자적인 연호인 인안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뒤를 이은 문왕은 반대로 당과 친선 관계를 맺어 당나라의 문무를 수용하여 중앙정치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하지만 독자적으로 대흥이라는 연호를 사용하며 자주의식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발해 최전성기는 선왕 때 오게 되는데 이때는 최대의 영토를 확보하였고 당은 그 발해 발전상을 보고 해동성국이라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지배층 간의 분열로 국력이 약화되었고 10세기가 되면 거란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었고 고구려 유민들은 고려로 다수가 이주하게 되었다. 이렇게 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발해의 정치체제는 당나라의 제도를 수용하여 삼성육부제를 시행을 했습니다만 이 육부의 명칭을 유교식으로 짓는 등 독자성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중앙의 삼성을 보면 최고 집행기구인 정당성이 있는데 여기에 장관이었던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하게 됩니다. 지방조직은 5경 15부 62주로 넓은 영토를 편제하게 되었다. 이 정도로 포인트를 봐주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18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에 보면 이 신라의 삼국통일부터 발해 건국에 이르는 과정까지 나와 있는데 본문 내용과 연관지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삼국이 경쟁하던 시기에 중국에서는 통일왕조인 수와 당이 차례로 등장하면서 국제질서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고구려가 영토를 넓힐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이 남쪽과 북쪽 왕조로 분열되어서 싸운 혼란기를 이용했기 때문인데 이제 그것이 통일되면서 고구려에도 위협이 닥쳐오게 됩니다. 특히 수는 고구려를 여러 번 위협하여 복종을 요구하였는데 고구려는 이것을 단호히 거부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수나라와 여러 차례 전쟁을 벌였고 특히 수나라 황제였던 양제는 113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로 쳐들어왔지만 장군이었던 을지문덕이 살수까지 유인하였고 여기서 수나라 대군을 격파하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니 그것이 바로 살수 대첩입니다. 이 전쟁에서 국력을 너무 무리하게 소모한 수나라는 결국 반란이 일어나 멸망하게 되었고 그 뒤를 이은 당나라 또한 초반에는 고구려와 친하게 지내려고 했었으나 당나라 태종이 등극하면서 고구려를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고구려는 당의 침입에 대비하여 국경에 천리장성을 쌓았는데 고구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당시에 연개소문이라는 신하가 당나라와 화친을 주장하던 왕을 없애고 대망리지라는 자리에 올라 군사와 행정권 양쪽을 모두 장악한 것입니다. 당나라 태종은 이를 핑계 삼아 임금을 죽인 신하를 벌을 주겠다 하여 직접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를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안시성 싸움에서 끝까지 버텨내고 당나라를 물리치면서 안시성 전투를 승리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 두 전쟁에서 이제 패배하면서 중국은 이제 이 삼국 중에 어느 한 나라의 도움을 받아 이 한반도 전체를 지배해야겠다 이러한 야욕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편 신라 입장에서는 진흥왕 때 백제를 대신하고 한강 유역을 차지했잖아요. 그 이후에 고구려 그리고 원수가 된 백제의 공격에 크게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타파하고자 당나라와 군사동맹을 체결하는데 이것이 나당동맹입니다. 신라의 김춘추가 당으로 가서 태종과 동맹을 맺게 되는데 그렇게 나당연합군이 결성되었고 먼저 백제를 공략하여 멸망시킨 뒤 고구려까지 멸망시키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중학교 때 황산벌에서 계백이 이제 백제 5천 결사대를 이끌고 저항하다가 패배한 그 역사를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 당은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야욕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자 신라는 당과 전쟁을 벌였고 결국 매소성과 기벌포 전투에서 승리하여 당을 밖으로 몰아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당 전쟁이고 불완전하게 남아 삼국 통일을 완수하게 되니 이것이 바로 이 문무왕 때입니다. 그래서 이 나당 전쟁 내용을 볼 때 옆에 지도와 연관시켜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문무왕은요, 먼저 이제 민족 융합 정책을 쓰게 됩니다. 신라는 사만일통, 즉 세 나라가 하나로 통일되었다는 의식을 내세우면서 민족을 하나로 모으려고 하게 됩니다. 옆에 사료를 보면 자, 생각하건대 선왕 춘추, 즉 아까 당으로 갔던 김춘추가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 이것이 태종 무열왕이었는데, 무열왕 때 백제를 멸망시켰고 그 아들인 문무왕 때 고구려가 망하고 당나라를 몰아내면서 통일을 완수했습니다. 자, 그걸 알면서 사료를 봅시다. 선왕춘추는 잠옷 어질고 덕망이 있었다. 또한 김유신을 얻어 한마음으로 정사를 돌모아 삼한, 즉 세 개의 나라를 통일하였으니 이룩한 공적이 많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즉 뭐냐면 고구려와 백제 사람들을 하나로 통합했다 하여 신라는 왜 이 한반도를 지배하느냐라고 하는 명분은 신라를 백제 고구려를 통합했다, 사만일통을 내세우면서 지배했던 것입니다. 문무왕은 백제와 고구려의 옛 지배층에게도 관직을 주면서 이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문무왕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깊었는데, 아까 18페이지 맨 위를 가보시면 여기 대왕릉이 보이잖아요. 여기가 뭐냐면 신라 문무왕의 무덤은 바로 바다였습니다. 문무왕은 이 바다 건너 왜구라고 하는 일본 해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꾸 한반도로 쳐들어왔었는데 그들을 막아내려는 이 노력이 연장되어 자기는 죽어서도 바다의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 그러니 나의 유해를 화장하여 여기 동해바다에 뿌려다오 라고 유언을 했고 그것이 그대로 이룩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무왕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절이 바로 뭐냐면 19페이지 밑에 보시면 감은사지라고 있잖아요. 문무왕이 부처의 힘을 빌려 일본의 침입을 막기 위해 지은 절이다. 하지만 문무왕이 이걸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자 아들인 신문왕이 이어받아 완성하였는데, 이때 이 감은사지와 관련하여 이 모든 재앙을 막아준다는 피리 만파식적의 고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파식적 피리를 이 절 밑에서 발견을 했나봐요. 이것을 보니까 이 용으로 변한 문무왕이 나타나서 뭐 축복을 내렸다, 뭘 했다, 이러한 고사가 있기도 합니다. 감은사지 그렇게 연관지어 주시고요. 아들이 신문왕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신문왕이 등극하자마자 그의 장인이었던 김흠놀이 난을 일으킵니다. 신문왕은 이것을 진압하면서 진골 귀족 세력을 대거 몰아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권을 강화했고 그 기반에서 여러 통치 조직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말만 따르는 관료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 관료들에게 충성 사상을 주입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기 위해 국학이라는 학교를 설립해서 유교적 소양, 충효 이런 걸 갖춘 관리들을 양성하여 자기 명령만 따르도록 하였고, 또한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여 귀족들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고자 했습니다. 이 관료전과 노급의 차이는 뭐냐면 이 신라는 관료들에게 일한 대가로 월급을 준 게 아니라 어떤 마을, 어떤 지역, 땅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노급이라 하였는데, 노급은 해당 지역에 사는 농민들에게 세금도 거둘 수 있었지만 노동력도 증발할 수 있었습니다. 즉, 야, 너 와서 집을 지어, 와서 다리 만들어, 이렇게 일을 시킬 수 있었는데, 위험성은 야, 너 나한테 와서 병사로 일해 라고 귀족들의 군사력으로 변신시킬 위험이 있었던 겁니다. 신문왕은 이것을 걱정해서 먼저 관료전을 지급합니다. 관료전은 오로지 세금만 거둘 수 있도록 했지 노동력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뒤에 노급을 폐지시켜버리자 경제 기반은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즉, 신문왕이 시행한 모든 제도의 목적은 왕권 강화라고 여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왕이 정비한 중앙통치 조직을 보면, 자, 집사부라는 부서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는데 이 부서는 왕명을 받들고 기밀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여기 장관의 이름은 시중이라 하였는데 이가 국정 운영을 총괄하였는데, 신라는 기존에
화백회의라 해서 만장일치 원칙으로 귀족들이 회의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집사부를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 귀족회의 그리고 그 대표자인 상대들의 비중과 권력은 축소됩니다. 지방통치 제도를 보면 지방을 구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면 신라의 구주 오소경 나오잖아요. 연관지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소경이 뭐냐면 군사 행정상의 요충지에 설치한 도시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뭐 광역시 그런 거라고 여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경을 설치한 목적은 수도인 경주가 동남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고 옛날 고려 백제 가야 지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군사 제도 또한 보시면 중앙군의 구서당, 지방군의 10정을 두었는데 특히 중앙군에는 신라인 말고도 고구려인 백제인 말갈인 등도 받아들이면서 민족적 융합을 꾀하고자 하였습니다. 교과서에도 구서당에 편제된 고구려와 백제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였을지 상상해보자 하였는데 차츰 신라의 백성임을 이런 제도를 통해 수용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발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는 고구려 멸망 이후에 대조영이 말갈족과 함께 동모산에 데려가서 건국한 국가입니다. 당연히 그러한 배경이 있겠죠. 당나라는 고구려 멸망 이후에 다수의 유민들을 요서지역, 여기 지도에 보이시는 이쪽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당나라의 식민 통치에 반대하면서 거란족이 봉기하였고 이 당나라 북쪽의 돌궐족도 당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러한 혼란기를 이용하여 국가를 건국하는데 이렇게 되면서 통일신라와 발해가 남북쪽으로 같이 있는 남북국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조영의 뒤를 이은 무왕은 당나라와 대립하였습니다. 장군인 장문유를 보내 산둥반도를 공격하였고 오히려 돌궐,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맺어서 당 그리고 당과 친한 신라를 견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를 이은 문왕은 오히려 친선 관계를 맺고 문화를 수용하여 통치 조직을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후에 시간이 흘러 선왕 때로 가면 최대 영역을 확보하게 되고 이 무렵에 해동성국 바다 동쪽에 융성한 국가라고 당으로부터 칭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배층의 분열로 점차 약화되었고 거란족 침입으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다수의 발해 유민들은 고려로 망명을 하게 된다. 이렇게 여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발해 통치 체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는 문왕 때 당의 제도를 받아들여 삼성육부 체제로 정비를 하게 되었지만 독자성이 나름 보이게 됩니다. 우선 원래 말단 부서인 육부는 이호, 예병형, 공이라는 6개 명칭으로 불리게 되어 하지만 발해는 이걸 충인의 예지신이라 하여 유교식의 명칭을 붙였던 점, 또 하나는 좌사정과 우사정 이렇게 세 개 나눠서 이원적으로 운영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최고 집행기구는 정당성인데 여기에 장관인 대내상이 이제 국정을 총괄하였다. 이렇게 여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은 오경 15부 62주로 편성이 되었는데 오경은 수도였거나 그에 버금가는 대도시, 15부는 중소도시로서 지방행정을 총괄하는 주요 단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62주는 각 지방의 도시들, 마을들이라고 여겨주시면 됩니다. 이 한편으로 따지면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의식을 여러모로 드러냅니다. 일본에 보낸 국서에 우리는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고구려의 조상인 부여의 풍속을 간직했다라고 밝혔으며 일본도 발해 왕을 고려국왕, 즉 고구려의 왕이다. 그리고 발해 사신을 고려사, 즉 고구려의 사신이다 라고 부르면서 당신들이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뜻을 분명하게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여겨주시면 되고 책에는 안 나왔지만 지배층의 대다수가 고구려인인 점 또한 밑에 발해 문화를 보시면 온돌시설을 이제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이 상류층의 묘를 보면 이제 고구려 양식이 보인다라고
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에도 보이잖아요. 발해의 문화는 고구려 문화를 기반으로 당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말갈림의 독창 문화를 흡수하는 등 융합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고, 발해 정효공주면은 전체적으로 당의 영향을 받은 벽돌 무덤이지만 내부의 천장은 점점 좁아지는 고구려 양식을 계승하였다. 이렇게 본 걸 보면 발해가 분명 고구려를 계승하였구나, 이렇게 여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왕을 천손, 하늘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또한 무왕 때 연호를 인한, 그 다음에 문왕 때 대흥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연호, 즉 연도를 부르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이제 밖으로는 왕국, 왕이 다스리는 국가다라고 하지만 자주적 의식을 가지면서 내부적으로는 우리는 황제 국가,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고 독립적인 국가다라는 것을 표방하였다, 이렇게 여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제탐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탐구에는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시대별로 다양한 평가가 존재합니다. 먼저 문무왕은 자신들의 삼국통일을 뭐라고 평가했냐면, 선왕께서 당에 가서 황제를 뵙고 친히 군사를 청하였다. 이는 영원히 전쟁을 없애고 깊은 원한을 설욕하며 백성들의 남은 목숨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적을 무찔러서 나라를 안정되게 하려던 유업을 이어가다 마침내 선왕, 즉 김춘추의 뜻을 이루어냈다. 지금 두 적, 즉 백제와 고구려가 평정되어 사방이 조용하고 편안하다, 이렇게 자화자찬하고 있고요. 조선시대 학자들 한백경은 신라 왕과 신하들은 남의 힘을 빌려 통일을 완성하였기에 서북쪽 절반의 땅, 즉 고구려의 땅을 이웃의 외적 당나라에게 가져다 바치며 헌신짝 취급을 하였다고 완전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점.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의 역사학자였던 신채호는 다른 종족을 끌어들여 같은 종족을 멸망시키는 것은 도적을 불러들여 형제를 죽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또한 당나라 뜻에 맞추기 위하여 이제 왕의 아들인 범민, 인문 등을 인질로 남게 하였고, 당의 의관을 쓰고 당나라의 연호를 쓰니 그야말로 남의 나라를 섬기는 사대주의의 병균이 전파되기 시작하였다라고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죠. 그래서 자, 1번만 한번 해봅시다. 이 자료들을 읽고 문무왕, 한백경, 신채호는 삼국통일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정리하여 말해보자는데, 문무왕은 자, 통일 이후 전쟁이 사라지고 백성들의 삶이 편안해졌다 라고 평가하고, 한백경은 남의 힘을 빌려 이룩한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였으며, 신채호는 다른 종족을 끌어들여 같은 동족을 죽인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4단원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청명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사랑합니다.